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장 건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많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자주 설사하고 그런가 하면 또 변비가 있기도 하고 입맛이 없고 장이 나쁜 사람이 위가 좋기도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위와 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위장은 좋아하는데 장만 나빠. 혹은 나는 뭐 장은 좋은데 위는 나빠.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간하고 콩팥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처럼 위와 장도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어느 한쪽이 안 좋다고 하면 다른 쪽도 상당히 부담을 갖게 되어 있죠. 특히 요즘 사람들이 이제 가장 고민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장내 가스인 것 같아요. 뱃속에 이제 가스가 가득 차서 이게 배출이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큰 병원에서는요, 이 장내 가스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호스를 입으로 이렇게 넣어서 그 가스를 빼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가스를 이렇게 엑스레이 같은 거를 찍어서 가스가 보이기도 하지만 뭐 정상적인 경우에도 가스가 전혀 없지는 않으니까 그런 검사를 했을 때는 그다지 가스가 많지도 않은데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배가 빵빵하고 힘들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 숙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에도 공중 화장실 이런 데 가면 뭐 숙변 제거한다고 주로 섬유질 잔뜩 넣고 어떤 뭐 알 수 없는 그런 이렇게 설사를 일으키는 그런 성분을 막 배 앞에서 만든 알 수 없는 그런 약들을 광고하고 과장 광고하고 그런 그 광고판들을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또 제가 사람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가지시는 오해가요. 저는 숙변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변을 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 정말 매일 이렇게 자주 변을 보고 설사를 자주 하면 숙변이 없는 것일까요? 장 속에 숙변이 없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좀 심각하고 덜 심각하고의 차이지. 그런데 설사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숙변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제가 그 한방 공부를 하면서 예전에 그 한방 그 고방에 나온 조문을 보았는데요. 하리자, 그러니까 하리를 하는 사람. 하리라는 말이 이제 설사를 뜻하거든요. 하리를 하면서도 섬어자,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는 사람은 숙변이 있다 이런 조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리를 하면서 설사를 하면서 음식 생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뱃속에 묵은 변이 있다 이런 뜻을 내포한 그런 조문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 설사를 한다고 숙변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장 속에 뭔가 장벽에 지저분한 게 많이 붙어서 그걸로 인해서 간도 나쁘고 입맛도 없고 좀 뭔가 피부에 자꾸 뭐가 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자기는 숙변이 없다는 거예요. 숙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람 장 청소를 해주면 정말로 제대로 된 장 청소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 옛날 2000년 전에 그 적혀져 있는 그런 고방 조문에요. 그런 말이 있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소승기탕, 대승기탕 뭐 이런 걸 가지고 장을 청소했다고 하기는 하는데 저는 저희 약국에서 이제 주로 쓰는 게 소승기탕, 대승기탕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만든 이제 생기산을 주로 쓰죠. 그 당시 2000년 전에 사람들의 그 이렇게 일상생활 있잖아요.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그것과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의 또 이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마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걸리버 여행기에 거인국, 소인국, 또 걸리버의 나라, 뭐 이런 나라들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다르잖아요. 큰 나라 사람들, 뭐 쪼매난 나라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그 중간치인 걸리버, 우리 같은 사람들. 이 세 개의 나라에 완전히 이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도 다르고 체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또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현 시대 사람들이 너무 체질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 시대 사람들의 장 청소는 또 그 고방에 있는 조문 그대로 쓸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생기산이나 또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가지고 제가 쓰는 또 그 제품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가지고 장 청소를 했을 때 그 불쾌한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소실되는 거를 보았어요. 장 속에 하여튼 그 벽에 이물질이 많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가스도 많이 차게 되는데요. 제 사례 중에서 깡마른 어떤 그 소녀가 있었거든요. 20살이 채 안 된 어떤 소녀였는데 키가 한 150 정도 되고 체중이 35kg 정도밖에 나가지 않아요. 키도 작지만 몸무게도 정말 작게 나가는 거죠. 잘 먹지를 못해요. 항상 배가 가스가 차 있대요. 어떤 유산균을 먹어도 그 가스가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힘들고 그랬었는데 그 아가씨가 제가 준 그 생기산을 먹었거든요. 생기산은 뭔가를 이렇게 빼내는 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고 깡마르고 식사도 잘 못하고 빈혈성인 그런 어린 그 아가씨한테 쓰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은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아가씨 그거를 쓰고 나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약간 얼굴이 붉어지면서 말했어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을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체구에 뭐 배가 나와봐야 얼마나 나왔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변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가스가 싹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도요. 그 가운데 있는 그 그냥 주 통로만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지 장벽에 붙어 있는 그 찌꺼기 변은 그냥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게 왜 오래오래 붙어 있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장이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장이 스스로 운동을 해가지고 이거를 빼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장이 너무 많이 이렇게 굳어져 있고 움직이지를 않으면요 유산균이나 섬유질을 많이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그 혈액순환하고 장 운동 이런 게 또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하여튼 장 속에 뭔가 묵은 변이 많으면 그걸로 인해서 가스 발생이 걷잡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뭐 이런 데까지 가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봤을 때 가스가 많이 차는 음식이 또 따로 있죠. 밀가루 음식. 그 다음에 아무래도 채식보다는 육식을 먹는 게 훨씬 더 가스 냄새가 독하다는 거 여러분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육식을 우리가 소화를 시킬 때 훨씬 더 고급진 차원의 몸의 효소가 필요한데요. 그런 효소가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게 되면 나이 들수록 그런 효소가 자꾸자꾸 활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깨끗하게 처리되지 않은 그런 음식들이 내려가면서 대장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대장균들과 만나서 부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패된 냄새가 나오게 되니까 좀 역한 방귀 냄새가 굉장히 역하게 되죠. 저는 그래서 생기산이랑 이제 제가 쓰는 프로바이오틱스 종류 중에 신일제약 저는 멀티락을 많이 쓰는데 그런 종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래요. 반드시 소식을 하시라. 음식을 작게 먹어야 되고요. 자기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유난히 가스가 많이 차는 음식은 드시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효소제를 먹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면서 혹은 체질적으로 효소의 활성이 되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소화효소거든요. 그게 뭐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흔하게 대웅제약의 배아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게 값싸고 굉장히 좋아요. 그 외에 다른 소화효소제는 회스탈 같은 게 있고요. 그 외에 또 다른 효소제 같은 경우에는 위장관의 어떤 운동을 조절하는 그런 약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서 소화효소제 그런 약물 성분까지 섞여 있는 거를 먹게 되면 나중에 자꾸 먹었을 때 더 장이 운동을 안 하는 그런 그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페스탈 아니면 배아제를 주로 권하고요.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소화효소제로 좀 고가의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 생활요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달리기예요. 걷기 그리고 가볍게 조깅하듯이 달리기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발바닥이 자극을 받아 가지고요 장이 아무래도 운동을 더 하게 돼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좀 걸으면 그냥 방귀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 가스가 안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생긴 가스가 잘 배출되게끔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몸 관리법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안 빠져나가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병원에서 여기 입으로 호스 넣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걸로 가스를 빼야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사연도 생길 수가 있어요. 또 가스가 많이 생기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우유 있죠. 우유를 여름에 시원하게 이렇게 라떼 같은 거 먹잖아요. 커피 들어간 라떼, 아니면 무슨 뭐 딸기 라떼나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는 안 들어가지만 시원한 라떼라고 해서 우유도 차가운데 거기다가 시원하게 달콤하게 한다고 이렇게 꿀이나 설탕을 많이 넣어서 먹게 되잖아요. 차갑고 달게 만든 그런 우유가 너무너무 많은 게 가스를 발생하게 하더라고요. 뭐 고구마나 무 같은 종류가 가스를 발생하는 것은 또 다른 원리겠지만, 이런 가공 음식, 달달한 음료, 뭐 이렇게 튀김 음식, 육류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가스는 우리 몸에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가스가 잘 생기지 않게끔 장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설사를 해도 숙변이 빠지지 않으니까 그 숙변을 어떻게 하면 뺄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렇게 생기산을 먹을 수 없다면 유산균, 특별히 좀 좋은 유산균을 골라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섞여 있는 그런 좋은 유산균 제품이 있어요. 그런 것도 선택해서 드시고, 또 자주 걷고 뛰고 걷다가 뛰다가 하는 이런 운동도 병행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또 추가해서 말씀드릴 거는, 비타민C를 고용량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가스가 많이 생기는데요. 그 가스는 단지 비타민C를 많이 먹어서 생기는 가스는 몸에 해롭지 않아요. 그거는 마치 김치를 담았을 때 그거를 좀 놔두면 뽀글뽀글 이렇게 그 거품이 올라오잖아요. 그거는 김치가 유산균 발효되면서 생기는 그런 가스이기 때문에, 장에서도 이렇게 젖산 발효가 생기게 되어서 비타민C로 인해서 가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건 해롭지는 않고, 시간이 좀 지나면 점점 가스 발생이 좀 줄어들고 괜찮아지긴 해요.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제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